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슬 AI의 PM을 하고 있는 류인태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MLOps 월드라는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 발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달에 발표였는데 사실 뭐 이 업계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아웃데이트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랑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프로덕트에 녹여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세션의 목표는 사실은 제가 데모를 하려고 했다가 조금 데모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서 일단 라마 2C라고 이제 안드레 카펄스가 공개한 좀 C 랭귀지로 돌아가는 라마 2 모델이죠. 이거를 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를 해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레그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하는 거를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요. 왜 오픈 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다루는지. 네, 왜냐하면은 프로프라이어티 모델 뭐 오픈 AI API를 써서 뭔가 파인 튜닝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왜 오픈 소스 모델인 라마 2를 가지고 하는지, 또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 그 오픈 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왜 셀프 호스트 해야 되는지, 오픈 AI의 API를 사용하지 않고 왜 내가 셀프 호스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거를 프로덕션 레벨에서 디플로이를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이 이번 세션에서 주요하게 다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픈 소스 모델이랑 클로즈된 모델, 공개하지 않은 모델의 퍼포먼스는 어디가 더 좋냐라는 거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large 모델 시스템 리더보드라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등부터 6등까지가 다 프로프라이티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픈 소스로 공개된 모델들, 라마들은 프로프라이티 모델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에서. 그리고 이 모델들은 이 격차는 더 커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오픈 소스에는 그만큼 사람들 그 돈이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거는 엔트로픽의 CEO의 팟캐스트인데, 보시면은 2025년까지 10 빌리언을 투자하겠다. 10 빌리언이라는 거는 현재 알려진 오픈 AI의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10%에 해당하는 건데, 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오픈 소스는 그만큼 투자가 일어나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픈 소스는 좀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오픈 AI에서도 사실은 파인 튜닝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셀프 호스팅 하는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돈이 차이 나는지 여기 블로그에서 한번 계산을 해뒀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가져와 봤는데 만약에 오픈 AI를 쓰는 경우에는 마지막 줄에서 파인 튜닝을 한 번 하는데 4불에서 12불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고용한다면은 대략적으로 1년에 한 2억 정도 들고, 이제 A100 GPU 8장 AWS 인스턴스죠. 저거를 이제 1년 동안 사용하면은 저 금액은 그러니까 RI를 걸었을 때 좀 건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낮은 걸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도 166K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한 매일 한 10개 이상의 이제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 4,000번의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하면은 파인 튜닝을 한 번 하는데 80불이 나온다는 숫자가 나왔고, 그거는 이제 오픈 AI의 파인 튜닝 금액과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8배에서 20배 정도 비싼 비용이죠.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오픈 소스 모델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오픈 소스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SKT가 T1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롤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챔피언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하이머딩 건데 어, 챗GPT에 이거를 넣으면은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해봤더니 챗GPT도 이제 멀티모달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이머딩 거라고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몇 살인가 하이머딩 거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서 제가 여러 방식으로 던졌어요. 이 그냥 이미지를 넣어서 몇 살인지도 물어보고 그냥 하이머딩 거는 몇 살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컨텍스트가 더 필요하다. 이거는 라이엇에서 공식적으로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챗봇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 오픈 AI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픈 AI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세계관에서는 어, 그들만의 유니버스가 있고 또 어떤 물리적인 법칙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어, 약 100살이 되면은 죽는 게 정상인데 300살이 넘는 혹은 1000살, 2000살이 넘는 챔피언도 있을 거고 이러한 법칙들이 제네럴하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필터가 걸리기 때문에 결과값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필터된 값이 나온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뭐 구글링을 한다면은 가장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뭐 307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챗GPT는 어,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네, 그래서 레그 같은 이제 리트리버 방식의 어떤 기법이 지금의 구글링과 좀 유사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픈 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야 할 방향은 오픈 AI랑 싸워서 더 높은 퍼포먼스를 찍는 게 아니라 좀 파인 튜닝이나 뭐 리트리버를 해서 컨텍스트 베이스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두 번째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메타가 라마를 공개를 하면서 코드라마도 공개를 했는데 코드라마는 이제 코딩을 잘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네, 그 공개한 저기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있는데 GPT-4를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프라이티 모델이랑 포함을 해서 더 퍼포먼스가 높게 나왔어.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주요한 AI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픈 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도 충분히 프로프라이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승부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작은 모델이라도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네,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오픈 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을 꼭 셀프 호스트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여쭤봤었는데요. 뭐 첫 번째로 프라이버시, 두 번째로 컨트롤, 세 번째로 이제 운영 측면에서의 안정성, 네 번째는 트랜스페런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프라이버시인데요. 한때 챗GPT가 이탈리아에서 밴이 됐었죠. 그 이유는 이 GDPR이나 CCPA라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금지가 됐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그 데이터에 대한 풀 오너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프롬프트로 치는 데이터들이 오픈 AI로 흘러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려하신 분들이 뭐 삼성 같은 기업에서는 막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GDPR이나 CCPA 같은 시큐리티 프로토콜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우리는 셀프 호스트를 한다, 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컨트롤이라고 해서 리서치 플렉시빌리티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머신러닝 페이퍼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100장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제는 예를 들어서 SFT라고 이제 뭐 Supervised Fine Tuning, 뭐 RLHF가 중요하다. 뭐 이제는 멀티모달로 가야 된다. 아니면 레그가 중요하다. 이게 하루에도 뭐 매주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테크닉이 잘 먹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았어요. 특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스캐터랩의 챗봇을 만드는 거기서는 어, 이게 오픈 AI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제 본인들의 모델을 만들어서 뭐 SFT를 적용해 본다, RLHF를 적용해 본다, 아니면 앙상블로 뭐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해본다, 이런 리서치 플렉시빌리티를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또 오픈 소스 모델을 택했다고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픈 AI가 생각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어, 그 우측에 있는 오픈 AI의 이제 업타임을 보여주는 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 빨간불, 주황불에서 API가 커넥션 에러가 뜰 때가 자주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픈 AI의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제 본인들 서비스의 익스피리언스가 낮아지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그런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셀프 호스트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트랜스페런시라고 해서 저 우측에 보이는 거는 저희 제품에서 어떻게 서빙해서 어떤 뭐 모델 매트릭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에러 레이트랑 레이턴시를 넣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사실은 오픈 AI를 쓰면은 이제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매트릭도 내가 원하는 매트릭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볼 수가 없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컨티뉴스하게 개선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뭐 피터 드러거의 명언인데 이제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픈 AI를 썼을 때 오픈 AI가 업데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안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의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개선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셀프 호스트를 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슬 AI는 어떻게 이거를 셀프 호스트를 도와주냐 라고 보면은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고 아토믹한 유닛이 뭘까 MLOps에서 정말 더 쪼개지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뭐고 그걸 찾아서 거기서 레고 블록처럼 쌓아 올리자라는 게 저희의 접근 방식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 논문이 매주 새로운 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유닛을 만들어서 쉽게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베슬 런이랑 아티팩트는 아까 스토리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거의 네,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세트가 하나의 스텝이 돼서 여러 개 연결되면 파이프라인인 거고, 네. 그래서 이 사이에 뭐 휴먼 인터랙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프롬프트를 넣어 본다든지,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델 퍼포먼스가 뭐 60% 이상인지, 뭐 내가 원하는 그 커스텀 매트릭이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는 퍼포먼스인지 보고 이거를 모델로 배포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선택을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파이프라인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슬 런을 조금 더 줌인해서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위에 세 가지는 import, mount, export라고 해서 import는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다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GitHub에서 코드를 받을 수도 있고 허깅 페이스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허깅 페이스 모델에서 모델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S3에 있는 모델이다 뭐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모든 거를 임포트라고 정의를 해뒀고 그다음에 마운트라고 해서 만약에 클러스터를 온프레미스 클러스터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런을 돌릴 때마다 다운받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미리 노드에 다운받아 놓고 호스트 패스를 연결한다든지 NFS 형태로 마운트를 시켜서
매번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학습이 다 끝났을 때는 엑스포트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아티팩트들 뭐 모델이나 뭐 체크 포인트나 아니면은 데이터 셋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엑스포트하는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이제 리소스라고 해서 뭐 GPU를 어떤 GPU를 몇 장 쓸 건지, 어떤 컨테이너 도커 이미지를 쓸 건지, 어떤 클러스터를 쓸 건지, 클러스터라면은 뭐 AWS를 쓸 건지, GCP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고르고, 그다음에 스타트 커맨드를 어떻게 넣고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아까 이제 프롬프트 예제를 말씀드렸는데 휴먼 인터랙션이 필요한 경우에 인터랙티브 옵션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 80번 포트를 익스포즈해서 거기서 뭐 프롬프트를 주고받는다든지 네, 이런 기능들이 다 대응이 가능하도록 베슬런을 네,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야멜로도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야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상단에는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뭐 네임이나 디스크립션 태그 정보가 있고 아래쪽에는 뭐 리소스 아까 설명드린 임포트, 마운트, 엑스포트 네, 그 다음에 스타트 커맨드, 포트, 환경 변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은 이게 누구나 이 모델을 다시 리프로듀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파일 형태로 관리가 되면은 뭐 깃허브나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도 쉽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만 있으면은 똑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런을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저희가 파이썬 아니 뭐 CLI가 있는데 pip install best를 하면은 best learn create -f train.yaml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예제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라마2C의 플레이그라운드를 하는 예제고요. 여기서부터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네, AWS의 아시아 퍼시픽, 노스이스트, 서울 리전의 EKS 클러스터를 쓰고 이거는 CPU를 써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CPU를 쓰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뭐 파이토치 NGC 이미지를 쓰고 GitHub 코드는 저희 그 베슬AI의 example 코드에서 가져오고 저런 커맨드를 돌려서 실행을 해라. 네, 이런 실제로 돌아가는 예제이고요. 그렇게 돌리면은 오른쪽과 같은 스트림릿에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입력하기 힘드시니까 그 pip install best를 해서 best hello llama라는 커맨드를 치시면은 아마 바로 실행시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이제 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컨셉을 잡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넣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 자체가 사실 카파시의 깃허브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깃허브에 가보시면은 리드미의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세 줄을 적어뒀어요. 그래서 저희 베슬런의 장점이라면은 그 카파시가 쓴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저 세 줄 커맨드만 집어넣으면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임포트란에 임포트라는 건 데이터를 다운받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GitHub 카팔C 라마2C GitHub 코드에서 코드를 가져와서 커맨드 라인에 네, 아까 세 줄이 아래 세 줄이고 위에는 그냥 requirement 하나 설치하는 네, 이런 네 줄을 넣어주시면은 그대로 돌려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오픈 소스 모델을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게 베슬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런을 해서 뭔가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서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런과 서브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돌아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이따가 뭐 저희 회사 블로그에도 공개된 다이어그램인데 똑같이 이제 깃허브나 데이터셋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웹 콘솔이나 CLI를 통해서 저희 백엔드 서버로 보내면은 그 안에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쿠버네티스가 이해할 수 있는 레시피로 만들어서 클러스터에 던져주는 그 방식으로 런은 동작을 하고 서빙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앞에 이제 로드 밸런서가 붙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 레디한 서빙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좀
좀 플렉시빌리티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벤토ML 도커 이미지도 돌아가고 플라스크나 패스트 API로 작업을 해도 돌릴 수 있고 엔비디아 트라이톤 서버를 써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서빙의 형태를 만들었고 그 어드밴스 피처로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레플리카 셋을 1개에서 3개까지 뭐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게이트웨이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1번 모델, 2번 모델이 있는데 2개를 A/B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근데 1번 모델에 한 30%의 트래픽이 갔으면 좋겠고 2번 모델에 70%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나눌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야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델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오토 스케일링과 포트 옵션을 익스포잘 포트를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은 바로 서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네, 레그의 예제를 가져왔고 뭐 이거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네, 레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헐리시네이션을 이제 줄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해례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 던지고 싶어요. 해례라는 거는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고 특정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논문에서 정의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GPT에서 당연히 대답을 못하고 헐리시네이션이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해례라는 단어가 정의된 논문을 그 PDF 논문을 컨텍스트로 줬을 때 제대로 답을 하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각 컴포넌트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바닐라 LLM의 what is 해례라고 하면은 I'm sorry, well I couldn't find any specific informatio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reg evaluation